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은 고객 상담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 재직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3만 명의 직원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하우스먼은 과거에 이직이 잦았던 직원들이 더 빨리 그만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서를 찾던 하우스먼은 웹브라우저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한 직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 기간이 15% 더 길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우연이라고 생각한 하우스먼은 업무 수행 평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이용하는 직원이 판매 실적이 훨씬 좋았고 고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파이어폭스나 크롬 이용자들이 기술적인 지식이 월등해서였을까요? 하우스먼은 연구 대상 직원 모두에게 컴퓨터 사용 지식에 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직원들을 차별화한 요인은 바로 그들이 브라우저를 획득한 방법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구입하고 나면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맥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고객 상담 직원들 가운데 3분의 2가 내장된 브라우저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더 나은 브라우저가 있지 않을까 의문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하려면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내장된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도력을 조금 발휘해서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지요. 바로 그 주도력, 아무리 미미하다고 해도 그 주도력이 작업 수행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오리지널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자인 애덤 그랜트는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인데요. 이 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사람, 즉 독창성이나 창의력을 가진 오리지널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도적으로 브라우저를 파이어폭스나 크롬으로 바꾼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달리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상품을 팔고 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상황을 바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 직원의 3분의 2가 이미 내장된 브라우저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대부분 상황에서 주어진 부분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독창성의 가장 큰 특성은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특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 출발점이 호기심이라고 말합니다. 호기심은 왜 애초에 현재 상태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 행위입니다. 늘 봐온 익숙한 상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현재 상태에 대해 호기심이 생길 경우 대부분의 그런 현재 상태에는 사회적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규칙과 체제는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바꾸고 싶다는 용기를 얻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때 그 아이디어는 자신의 취향과 잘 맞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내리는데 소질이 없다면 독창적인 물건이나 작품을 창조할 확률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방출하면 됩니다. 창의적인 천재들은 같은 분야의 동료 집단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뿐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독창성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극소수이지만 그는 20년에 걸쳐 희곡 37편, 소네트 154편을 썼습니다. 모차르트는 3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600여 곡을 작곡했고 베토벤은 평생 650곡, 바흐는 1000곡 이상을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곡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피카소는 유화 1800점, 조각 1200점, 도자기 2800점, 드로잉 12000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찬사를 받는 건 극소수 작품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변혁을 일으킨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가 펴낸 248편의 논문들 대부분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디슨은 특허가 1093개나 되지만 정말로 탁월한 창의적인 발명품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독창성을 보여준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장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낸 기간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양과 질은 서로 상충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어떤 일을 더 잘하기를 원한다면, 즉 결과물의 질을 높이려면
다른 일은 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 많은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개의 아이디어만 생각해내고 그것을 완벽해질 때까지 다듬고 수정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이다.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실패작인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해냅니다. 이는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개구리에게 입맞춤을 해봐야 그 중에 왕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풀어놓고 어떤 아이디어가 칭찬을 받고 채택되는지 눈여겨봅니다. 수십 년 동안 코미디를 제작한 리즈 윈스텐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윈스테드는 농담이 떠오르면 그것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좀 더 긴 농담은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이때 1분 안에 최소한 25회 리트윗되거나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는 횟수가 높으면 그 아이디어를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들에게 보여준 후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생소한 아이디어에서 잠재력을 발견하는데 훨씬 열린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적임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잠재적인 독창성을 발휘하고 싶다면 기존 체제의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창출하는 아이디어의 수를 3배로 늘려야 합니다. 양이 곧 질을 결정합니다. 동료들로부터는 더 많은 피드백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오리지널스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